네, 안녕하세요. AI로 블로그 입문하기 GPT 초격차 7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동화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많이 겪으시는 고민, 바로 문서 일사성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자동화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노션에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그 다양한 패턴들을 활용해서 문서 일사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 통계를 분석해서 방문자들이 이탈하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평소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관리하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션을 애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카테고리별로 쭉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용 프롬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프롬프트를 다 모아놨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주제에는 이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효과적이었구나,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썼던 프롬프트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제별로 점수를 매겨놨어요. 엉뚱한 정도라든지 연관도 같은 것들을 점수로 나눠서 관리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프롬프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후기성 글인지 정보성 글인지를 나눠서 작성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부산 1박 2일 코스 프롬프트 기억나시죠? 그것도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쓰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문단 구조도 비슷하고 글의 맥락이나 흐름, 전체적인 내용까지 유사하다. 이걸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도록 프롬프트를 재구성해줘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때 키워드는 겨울 관광지 추천으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블로그 주제가 국내 여행이다 보니까 계절에 맞춰서 겨울철 국내 관광지를 추천하는 콘텐츠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글의 흐름, 문단 구조, 톤 앤 스타일까지 다르게 바꿔줘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경험담 스타일로 글이 작성되도록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문단도 5개로 명확하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스타일 자체를 아예 다르게 가져가니까 결과물도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펄플럭시티로 넘어가서 실제 소스를 추출해야 됩니다. 펄플렉시티에게 겨울 관광지 5곳을 추천해줘라고 요청했어요. 펄플렉시티가 검색해서 가정 결과를 보니까 겨울철 테마파크, 실내 워터파크, 그리고 온천 같은 곳들을 잘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다시 GPT한테 가져가서 위의 정보를 참조해서 프롬프트를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펄플렉시티가 서치해온 실제 데이터를 GPT 프롬프트에 반영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장소와 정보가 담긴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를 이번엔 클로드한테 바로 붙여 넣었습니다. 클로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과는 클로드가 자연스럽게 경험담 형태로 글을 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온천부터 눈 덮인 산책로까지 실제 후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겨울 관광지 5곳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부산 1박 2일 코스 글과는 확실히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같은 AI라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제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이 프롬프트를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노션에서 주로 갤러리 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갤러리로 보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이름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볼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나중에 찾아볼 때도 이게 그때 그 프롬프트구나 하면서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롬프트 하나가 완성됐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또 다른 구조로 변형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서 유사성을 피하는 핵심 전략이기도 해요. 아까 만든 프롬프트를 이번에 완전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겠는데요. GPT한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위에 프롬프트를 재구성하는데 이번엔 뉴스형 구조로 바꿔줘. 문단은 3개로 줄이고 FAQ 형식도 다양하게 넣어줘. 그리고 톤 앤 스타일은 전문적인 톤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똑같이 겨울 관광지 추천이지만 스타일과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간 거죠.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기사형 블로그 글처럼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로 확인해보니 완전히 뉴스 기사 같은 형식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반말체로 글이 나왔는데요.
반말이라 해도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의 딱딱한 문체로 작성됐습니다. 정보 전달에 집중한 느낌인데요. 반말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이걸 다시 존댓말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요청했던 FAQ,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 섹션도 3가지 정도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면 독자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메이크 시나리오를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이 자동화 패턴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키워드와 글의 형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이 경험담 형태로 작성이 될 건지 아니면 전문성을 담은 뉴스 형태로 작성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이크에서 라우터 모듈을 사용합니다. 라우터는 말 그대로 여러 갈래로 길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이쪽 시나리오로 갈지 저쪽 시나리오로 갈지 결정하는 거죠. 라우터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변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바꿀 거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뉴스형, 그러니까 전문성을 담은 프롬프트는 다시 노션에 저장해 둡니다. 저는 이걸 전문성이라고 태그를 달아뒀고 앞에 경험담 스타일로 작성한 프롬프트는 경험담이라고 분류해뒀어요. 이제 메이크의 라우터로 돌아가서 필터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필터에서 분류라는 변수를 만드는데요. 이 분류 값이 경험담이면 경험담 경로로 가고 전문성이면 전문성 경로로 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조건식으로는 equal to를 사용했어요. 지금 당장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실제 돌리면서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분류라는 건 변수, 제가 아이템2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글은 경험담으로 갈래 또는 전문성으로 갈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프롬프트 활용 예시도 그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위쪽 경로에는 경험담 프롬프트를 연결하고 아래쪽 경로에는 전문성 프롬프트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놓으면 이제 노션에 프롬프트만 잘 저장해두면 메이크에서 자동으로 불러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변수를 경험담으로 바꾸면 그때는 경험담 경로로 가겠죠. 한번 경험담으로 바꿔서 다시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위쪽 경로로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달리아 다이닝이라는 키워드로 경험담 형태의 글이 노션에 작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 하나만 잘 활용해도 똑같은 키워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글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화 설정을 마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화만 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유사성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에 노출된 글들을 꾸준히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상위에 노출된 글들을 분석해서 그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프롬프트를 다시 메이크로 자동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수동에 젠틀몬스터 사옥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이 사옥이 오픈하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성수동 젠틀몬스터라고 검색해서 상위 노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추천 형태소가 어떤 것들인지도 나와있고 평균 글자 수는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주요 주제는 무엇인지까지 다 분석 결과로 제공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글들이 상위에 노출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위 노출된 글들을 메모장에다 한번 정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클로드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첨부한 글의 말투나 글의 흐름, 구성을 참조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성수동 젠틀몬스터로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분석에서 나왔던 추천 형태소도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줍니다. 평균 글자 수도 1928자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붙여주는 거죠. 글자 수를 1928자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토큰 제한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얘도 평균 글자 수를 맞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SEO 측면에서 상위 노출된 글들이 거의 다 1200자 정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자 넘는 길 글을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검색 결과에서 누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된 글들의 평균 글자 수를 적절하게 따라가는 게 좋아요. 네, 형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형태소를 사용하지 말고 상위 노출된 글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소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위 노출을 진지하게 노리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성된 본문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또는 개선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GPT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개선하면 좋은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골라서 넣어줬고요. 잘못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직접 필터링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된 글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질 좋은 글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GPT나 클로드를 사용해서 글을 작성했다면 이 내용을 블로그에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안 됩니다. 꼭 메모장에 한번 옮겨서 거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헤더 정보라는 그 기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서버에 이 글은 AI 툴에서 작성돼서 바로 붙여넣어 준 거다 하는 흔적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거쳐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성된 글을 그대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만의 표현이나 문장을 추가하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에 했던 과정들과 비슷한데요.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꼭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만 글을 작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위 노출된 글들이 좋은 소스가 되니까 이런 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활용되냐면 상위 노출된 글들을 AI한테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블로그 글의 유사성 점수가 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썸네일을 만드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썸네일은 이전에 제가 장줄리안 전시 관련 콘텐츠 만들 때 사용했던 썸네일 템플릿을 활용하면 됩니다. 템플릿만 잘 만들어두면 정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텍스트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블로그를 여러 번 작성하다 보면 사실 이런 작업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손에 익으면 정말 빠르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동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 많은 부분이 자동적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글을 계속 찍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프롬프트를 정말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버전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팝업 스토어가 새로 오픈했다거나 아니면 사옥이 새로 개관한 것처럼 특수한 경험은 블로그로 작성하고자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 블로그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글자 수는 물론이고 형태소 분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블로그 글의 내용을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절입니다. 우리가 참조하는 건 글의 흐름이에요. 전개 방식, 구성 방법, 말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블로그 하나만 레퍼런스로 삼으면 당연히 유사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레퍼런스로 삼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글들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메이크를 사용한 자동화든 아니면 브랜플이나 빌덱스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GPT나 클로드라는 자동화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랜덤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롬프트도 바꿔가면서 레퍼런스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이 다 작성되면 이걸 GPT한테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관련 태그를 생성해 주는데 태그는 샵으로 구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GPT가 본문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태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생성된 태그를 복사해서 본문 아래쪽에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태그가 자동으로 포스팅에 삽입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 이안라이프라는 스마트 스토어 연동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오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통계 부분이 있는데요. 조회수나 순 방문자 같은 수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조회수가 떨어졌는지 또는 올라가고 있는지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방문율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찾아오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사용 시간도 체크하시면 좋아요. 이건 방문자들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대충 훑어보고 그냥 나가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읽고 가는 건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이유를 분석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검색 유입입니다. 검색 유입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 블로그가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PC보다는 모바일로 유입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검색어를 분석해 보니까 뇌졸중이나 뇌졸중 환자 이런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키워드로 유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요, 앞으로 블로그 콘텐츠 방향을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가져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검색어가 잘 안 나오는 글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주제로 상위 노출되어 있는 다른 블로그 글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 글들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뜯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 글에 뭐가 부족했는지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반대로 유입률이 요즘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이것도 분석해보면 좋죠. 왜 갑자기 검색이 잘 되기 시작했는지 분석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은 늘었는데 사람들이 금방 나가버린다. 그럼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글의 가독성을 높인다거나 관련 글 링크를 더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거에서 블로그 관리 옆에 보시면 통계라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볼 때는 주별로 보시는 것보다는 월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블로그 리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자체가 이미 마케팅 도구이지만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감, 이웃 추가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다 작성하고 나면 본문 중간이나 끝부분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자연스럽게 삽입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글에 공감을 눌러준 사람한테 서로 이웃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최대 5,000명까지 서로 이웃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서로 이웃이 되면 내가 새로운 글을 발행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알림이 갑니다. 만약 서로 이웃이 5,000명이라면 5,000명한테 동시에 알림이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이웃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방문해서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블로그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네이버 알고리즘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블로그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크랩이라는 기능입니다. 블로그 지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스크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블로그 글을 쓰고 서로 이웃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스크랩 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정리하자면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네이버 스마트 링크나 플레이스 링크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실습 과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PT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자동화 패턴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 블로그의 유입 경로나 통계를 직접 분석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작업도 신청해보고 관리하는 작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GPT, 클로드, 그리고 메이크를 활용한 블로그 자동화 마케팅에 대한 전체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